미둘레네 섬은 에게해에서 가장 큰 섬으로 큰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곳 미둘레네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 미둘레네에는 바위산 위에 지어진 교회가 있어 더욱 은혜가 되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한 번 언급되지만 이곳 미둘레네에서는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성지가 좋다. 오늘은 미둘레네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말씀도 읽지만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는 행간도 읽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서 과연 어떤 은혜를 체험했을까요? 오늘도 그 숨겨진 이야기를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어디를 가게 될까요? 이 미둘레네인데 네. 오늘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이 행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엄청난 네. 세계를 보여드리는데 네. 오늘 이 미둘레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을 마치고 드로아에서 아소 그리고 아소 다음에 간 장소가 섬 네. 미둘레네인데요. 그렇군요. 이 사도행전 20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서 배에 태우고 간 곳이 바로 미둘레네인 그렇죠. 거죠. 미둘레네. 네,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둘레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소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 도착한 섬이 미둘레네인데 네. 이 미둘레네는 이 에게해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런데 이 미둘레네야말로 이 인근에서 자그마한 섬들에 갈 수 없는 큰 배가 네. 정착할 수 있는 유일한 섬이 이 미둘레네고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또 다른 그 두 번째 큰 섬 기호에 이르고 네. 사목구까지 가는데 이 미둘레네는 이 섬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냐면은 이 오늘날에도 처음으로 이제 소개되는 장소가 많이 있는데 이 미들렌의 이 섬의 오늘날의 항구는 이 미틀린이라고 하는 이 항구인데 틀린. 이 사도 바울에 관련된 전승의 그 항구가요. 네. 요 안쪽에 있습니다. 오. 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이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네. 아마 섬의 중심을 이루는 이 만이야말로 이 바다에서 어디든지 가장 가까이 도착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탁월한 인공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 없는 만이 있는데 진짜 사도 바울에 관련된 전승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곳에 아주 그 오래 전서부터 사도 바울이 도착했다가는 항구와 기념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북쪽에 네.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페트라가 사실은 이 요르단의 페트라를 네. 말하지만 원래 헬라어로 페트라는 바위란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 자체가 이 바위로 된 지역인데 이 곳에 바위산을 깎아서 네. 위에 만든 이 그리스의 이제 메테오라라고 하는 공중에 떠 있는 이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에 그와 유사한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페트라가 헬라어로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네. 그곳에도 또 저희가 둘러볼 만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말씀드리는 것이 이 미들레네는 네. 행간을 통해서 엄청난 숨겨진 지역을 소개합니다. 그렇군요. 행간에 숨겨진 엄청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알 수 없었던 우리가 그 현장에 예. 가야만 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이 성지가 좋다는 사실은 이제까지 글로 볼 수 없었던 네. 눈으로 보는 성경 주석. 최고의 성경 주석이 바로 네. C채널의 성지가 좋답니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성경 주석 현장에서 만나는 오늘은 그러면 미둘레네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 보시죠. 이게 미둘레네의 메인 항구, 주 항구인데 네. 참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섬은 그래서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큰 배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곳이 이제 거의 유일하게 북쪽에서는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아소에서
이 미둘레네로 가서 그곳에서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제 배를 타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바로 그 미둘레네 중앙의 만에 위치해 있는 아주 오래된 자그마한 항구를 방문을 했고요. 아주 작은 예, 이곳에서 제가 놀라운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 아마 이 장소는 지금 한국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이 어느 글에도 나와 있지 않은 전승의 장소를 찾아간 시채널 정지가 술래입니다. 미둘레네의 작은 어촌 마을에 사도 바울의 전승을 가진 마을에 와 있습니다. 예. 현대에 대형화되면서 큰 항구 도시가 건설이 되었지만 진짜 오래된 이 자그마한 어촌 마을에 사도 바울의 전승을 가진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아마 미들레네의 쾌거는 오늘 이 장면인데 이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이곳을 방문했던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그리스 정교회에서 오랜 전승의 장소를 우리 가고 있는데 자 보시죠. 여기서 현지인이 알려주네요. 네. 저 파블로스. The Pablos come? Come, yes. San Pablos, come. Come here. 예, 비록 사도 바울이 영어는 왔다고? 서툴르지만 네. 바울이 왔다는 그런 장소고요. 바로 요것이 기념적인 장소고 어쨌든 전승의 장소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래된 부둣가 나무로 된 모습과 그 안쪽에 자그마한 기념교회가 있고요. 아주 어쨌든 작은. 그리스 정교회는 이 그리스 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오랜 전승을 가진 장소들을 정말 이렇게 미들레네 우리에게 사람들의 알려주고 전승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발을 내디뎠던 그런 것을 증명이라 하듯 이렇게 오래된 옛 항구 터가 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첫 도착을 기념한 교회가 아래 또 세워져 있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 현지에 정말 가야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전승으로 내려오는 맞아요. 거니까요. 이 그리스 땅 전체가 어쨌든 뭐 사도 바울의 중요한 그 전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곳이 많아서 이러한 곳은 지나갈 수도 있지만 또 이 미들레네에서 사도 바울의 많은 기사가 없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지만 현지인들은 바로 그 전승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여정에서 그가 들렀던 곳, 그가 도착했던 곳, 매 장소마다 사도 바울을 이름한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네, 아담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기도하고 또 해수욕도 하고 바울을 이름한 그런 기념한 교회에서 있는 곳이지만 감히 한국에서 이 유적지를 찾아 이렇게 방송에 낼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게요. 오늘 시채널 정지가 좋다를 통해서 정말 바울을 연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성경의 자취를 따라보고 싶은 이 시청자들께는 정말 귀중한 처음으로 공개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고요. 네. 여기 또 바로 요 옆에 이 해수욕을 하는 아주 어르신들을 제가 봤고 바로 그 뒤쪽에 아담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인터뷰에 나왔던 이 집이 이분의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네. 이곳에 지어놓은 곳을 지금 이분들은 남아공에 살고 있대요. 아, 그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년에 한두 주씩 이렇게 와서 휴가를 보내는 곳인데 네. 바로 이곳에 그 사도 바울 기념 교회를 그림으로 그려서 놓고 또 도착했다가는 이 항구터를 기념을 하면서 이들만이 간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흔적이죠. 또 이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죠. 맞아요. 네. 워낙 이 그리스에는 헬라 땅에는 이 사도 바울의 굵직한 장소가 많아서 그 리스트에 빠지긴 했지만 이 미둘레나라고 하는 곳이 언급된 딱 한 번 이 언급된 이곳에 바울을 기념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저 지금 배 요트를 끌고 나가 있는 분이 이 아까 그 할머니의 남편이에요. 네. 아까 아주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자 그랬더니 역시 방송은 긴장이 되나 봐요. 조금 하다가 갑자기
혹시 빠지시나요? 빠지시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아주 그 할머니들에게 웃음을 주신 네. 아주 훌륭한 이제 할아버지시고. 오히려 방송을 위해서 빠지신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있었는데. 네. 그다음에 방금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이제 이 미들랜의 북쪽의 페트라.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뭐 전체 섬 자체가 유명한 이제 그 해수욕을 겸한 곳이지만 이곳이 특별한 거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죠? 바로 이 아담하게 솟아오른 이 산 정상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바위 언덕이네요. 미들랜드에서 예. 가장 독특한 교회가 이 400여 전에 바위를 깎아 산 위에 얹어진 교회입니다. 140여 개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바로 여기가 첫 계단의 시작입니다. 네. 한번 순례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지인들은 한 400여 년 됐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은 뭐 18세기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오래전서부터 이 산봉우리에 우뚝 솟은 그 정상에는 기도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으로 계단을 만들지 어떻게 않고 이 바위 산 위에 네. 교회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멀리서 볼 때 마치 메테오라를 보는 듯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적인 바위를 깎아서 계단을 만들고 위에 교회를 만들었는데 현지인들도 많이 찾지만은 이 미들랜의 섬을 방문한 이 특히 그리스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는 아주 명소 중에 하나고요. 특히 드론으로 보는 이 모습은 야 정말 신기하다. 하나기아라고 하는 예. 교회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세워진 교회고요. 완벽하게 바위로 솟아오른 바위산 정상에 네.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요. 이 교회에서는 정말 탁 트인 그러네요. 이 바다를 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어쩌면 미들랜드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미들랜드에 온 것도 감사한데 이 파나기아에 있는 이 교회를 오게 돼서 참 감동입니다. 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회 안이 참 보시죠. 네. 아주 우뚝 솟은 산 위에 있는 이 수도원이 어느 곳에서도 눈에 띄고 네. 이것을 보면 자연적으로 막 이 기도의 마음이 불러일으켜지는 네. 정말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고요. 이 이제 안쪽으로 안에 들어오시네요. 보면 정말 늘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기도하고 정면에 맞이하게 된 예. 것이 예수님. 아,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특별한 교회에 바위산 정상까지 오게 되고 교회에 들어서면서 맞이하는 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평안과 네. 기쁨을 주네요. 참 오래된 그러한 그 정교회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충분히 떠올리고 내 마음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이고 참 보시죠 이렇게 참 젊은이고 여행 이 철없는 여행객 같지만은 이 그리스의 청년들이 국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기본적으로 교회나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는 네. 아주 참 이 그리스는 그래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교는 볼 때마다 화려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그렇죠. 들어요. 네. 다양한 성화로 그들의 신앙을 표시한 그리고 이 넓지 않은 곳이지만은 이 정원과 또 각각 창문으로 건네다 보이는 바닷가 풍경과 그 뒤쪽의 산악 풍경이 충분히 심신의 힐링, 네. 그 마음의 평안을 주기에 충분한 네. 장소이죠. 뭐 올라갈 때는 조금 힘들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올라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미들레네의 페트라라고 하는 장소를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 자체가 다 정말 어디를 가나 아름다운 또 소박한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이 장면이고 제가 좀 이제 이 런치 걸리면 용서하시고요. 그만큼 더웠고 또 이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껏 이 지역에 좀 놓기고 싶었는데 네, 저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더웠다는 걸 또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당 주인이 우연히 만났는데 자기를 식당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티스트라고 오, 그래서 저런 예 사진이 음악을 있군요. 굉장히 좋아했고요. 이분이 예전에 DJ였대. 맞아요. 그때 판 쓰던 걸 이렇게 모아놨. 그리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엄청난 판이 지금 창고에 이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LP판을 보관하고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 오랜 시간부터 이 지역에 이제 뮤직 DJ를 하면서 더 이상 쓰이지 않았지만은 이 추억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식당으로 개조를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살기에 급할 것도 같지만 예술의 마음의 공간을 두고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에게 자기의 또 음악 세계 그리고 미술 세계 그러니까 이 식당의 이 많은 구조들을 자기가 친히 이렇게 그 디자인하고 꾸며가더라고요. 사실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더 친자연적이고 친현지적. 이게 이제 저도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네. 이 뒤뜰에 지금 뭐를 덮고 있는데 그러게요. 테이블. 네, 이 데이인가요? 테이블을 놓는 이유가 이 식당에서 이렇게 건네다 보일 때에 좀 더 자연적인 친화감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해서 놓고 이제 뭐 꽃도 올려놓고 하는 걸 끝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거 완성된 것인데 네.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식사를 하게끔 아주 아름다운 그 소박한 그 미들레네 페트라 지역의 식당주를 만났고요. 현지인도 만나셨고. 그 다음에 이 미들레네의 1040%의 땅에서 올리브를 재배한대요. 이게 올리브 나무군요. 어쩐지 정말 오래된 올리브 이 밭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올리브야말로 이 지중해성 기후에 적당한 것이라 네. 그리스는 올리브의 나무다 할 정도로 그렇죠. 정말 그 오래된 역사적인 올리브 밭이 많고 또 열매도 가장 많이 이렇게 맺고 저희가 보통 이렇게 지중해식 식단 하면 또 올리브유를 또 떠올리잖아요. 올리브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포도가 많이 나는데 이제 포도주 네. 그다음에 치즈 그다음에 생선 네. 이게 세계 장수식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중해식입니다. 그다음에 이 어떤 분이 꼭 여기가 뭐 온천을 하라 그러는데 스파 네. 유럽 전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곳이 미들레네래요. 그래요? 예. 지금 여기 지금 온천을 하고 계신 분. 아주 유명해요. 2km 예. 밑에 2,000m 밑에서 솟아나는 어떻게 섬에서 2km 되는 지하 안반수에서 지하에서 뜨거운 온천이 솟아나는지 신기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아마 온천에 좀 일교관이 있다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97도래요. 거의 끓는 물. 그런데 거의 100도씨에 가까운 거네요. 그 정도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곳이 미들레네랍니다. 온천을 겸한 해수욕장이 그래서 이 미들레네 섬에 바닷가에 이 온천과 이 해수욕을 겸할 수 있는 곳. 야, 이거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래서 장점이네. 이제 이게 지나가다가 이제 비싼 줄 알았더니 4유로 정도면 이 1시간. 우리 같이 뭐 하루 종일 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들랜드 가면은 4유로 정도 내고 수건 하나 빌려서 네. 아주 그날의 그 피로를 그냥 싹 끝내줘요. 네, 잠시 들르셔서 이제 또 뜨거운 물에 몸. 네, 요 화면을 잘 봐야 돼요. 요 화면을 보면 이게 온탕을 해서 바다가 연결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꼭 이 욕조에 있는 물과 저 바다가 그렇죠. 연결된 것 같은. 이거를 효과를 그 카나다에서 혹시 요 옆에 있는 저분이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이 내려가서 해안까지 가야 되는데 네. 아까 그 제가 이제 포인트를 찍으면 마치 이거를 바다에서 이 온수를 즐기는 하나님께서 온천을.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가장 뜨거운 물에서부터 꿈 같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예. 온천이 있어서 네.
요거 딱 1시간 한 거예요. 또 다니면서 온천만 즐겼다 생각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해 주시고. 90도가 넘는 온천이 솟아나올까? 그러니까 이 미들레네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그 행간의 행간 그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오, 예, 이분들은 이제 그 미들레네 사람인데 자신들도 하루에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몇 유로 내고 가족이 왔더라고요. 야, 그새 또 이렇게 뭐 사실 그 지역이 주는 분위기가 있고 그 안에서 또 금방금방 예. 친해지기도 하잖아요. 제 얼굴에 친감이 있나 봐요. 그럼요. 그건 박사님만의 장점입니다. 아주 그 한국인 코리아 좋아하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바로 미들레네의 항구 도시 네. 그러니까 중심가고요. 왜 여기를 소개하냐면은 이 미들레네에 빠질 수 없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여류 시인 네. 사포. 아, 사포. 예, 아마 문학을 좀 즐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바로 이 미들레네가 그 유명한 여류 시인 사포가 활동했던. 그러니까 참 이 섬마다 아주 중요한 그러네요. 정말 그리스는 대단합니다. 미들레네의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여류 시인 사포가 바로 이 미들레네 출신입니다. 바로 여류 시인 이제 보이고요.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이 사포가 있었던 이 미들레네의 또 다른 이름이 지금 레스보스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미들레네라고 치게 되면 이제 이 인터넷 검색이 잘 안 되는데 레스보스라 치는데 이 레스보스가 레즈비언의 어원입니다. 네. 바로 이 아쉽게도 이 사포가 레즈비언이었대요. 그래서 이 남편을 잃은 다음에 이제 여성들만과만 어울리다가 이게 레즈비언이 아닌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아예 이 사포로 인해서 레스보스란 이름이 됐지만은 저 보시죠. 엄청나게 큰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역시 미들레네다운. 그런데 이 미들레네 사람들이 이게 레즈비언이 좀 동성애에서 이름이 안 좋아서 이것을 국제사회의 이름을 변경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레즈비언이 혐오감이 있어서 그거를 또 바꾸려고 그러냐 그러면 또 동성에 대한 또 이 역차별에 대해서 바꾸진 않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여기를 레스보스라고 부르면 안 되고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또 사도 바울이 역사적인 그러한 그 언급된 장소답게 이곳을 꼭 미들레나라고 불러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이 지역, 특히 그리스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문화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 융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네.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문학가나 철학가들을 만나는 그런 맞아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단순히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장소만은 보는 게 아니고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 때에 정말 아주 풍부한 고대의 철학의 세계 또 신화의 세계, 네. 그다음에 음악과 문학과 다양한 이 건축 등 이 수준 높은 문명의 발생지이고요. 그렇죠. 바로 이곳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 이런 이제 뭐 영주주의를 경계하라 했을 때에 그것 영지주의조차도 또 이 그리스 문화에서 탄생한 이단의 사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세계는 단순히 땅만 보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시대의 문화와 이 신화와 철학의 세계를 보면서 신약에 기록된 이 서신서와 신약의 세계를 네.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네.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이렇게 다녀보다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 사이사이에 행간을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공부를 또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세계를 우리는 시청자들 눈으로 쉽게 보지만 네. 혹시 여행과 이 순례를 떠날 경우에는 이 당시에 좀 자료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네. 꼭 신학서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흥미로운 그런 각 섬에 내려오는 전승 또 그 지역과 관련된 신화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 철학자나 예술가들을 통해서 좀 읽고 가게 되면 네. 더 크게
이 사도 바울의 세계가 열립니다. 네. 오늘 특별히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도착했다고 하는 네. 이 항구 터와 기념 교회까지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은혜가 맞아요. 됐던 것 예. 같아요. 네, 정말 저희가 성경에서는 다 볼 수 없는 그런 또 은혜의 비밀스러운 현장들까지 함께 봤는데 아니 약간 그 큰 배를 타고 이제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3호까지 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뭐 고스나 이 작은 섬들은 또 그렇게 큰 배가 들어가지 않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이 미둘레네까지 굳이 가서 배를 탈 수 있었던 이유는 미둘레네에서부터야 비로소 네. 장거리 이 소아시아의 각 해안을 가서 결국은 가이사라까지 갔던 배가 출발지가 바로 이 아드라무테노만에 있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게 될 텐데 계속해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